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사노바 연구소 함께할 특임연구원 솜다입니다. 자, 여러분, 고등 래퍼 3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보사노바를 좋아하긴 하지만 힙합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예능 프로를 즐겨보곤 하는데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디스곡인데요. 보사노바에도 이런 디스곡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보사노바 같이 이런 평화롭고 힐링되는 음악의 디스곡이라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막 이런 힙합의 디스곡처럼 정확한 상대를 지명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디스곡은 아니지만요,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에 이렇게 좀 반항적인 그런 가사를 가진 곡들이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지사피나도인데요. 게첸질베르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이기도 하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한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보사노바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비평가가 이런 비평을 했다고 해요. 보사노바는 노래를 못하는 가수들을 위한 새로운 장르이다. 그 당시 보사노바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한다 라는 기준은 고음, 바이브레이션, 성량 이런 것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보컬 테크닉이 없는 것이 또 보사노바의 매력이고 또 그게 보사노바를 부르는 좀 보편적인 창법이기도 하니까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런 비평을 처음 들었을 때 보사노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나 봐요. 특히 조빔이. 그래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에게 제발 음치라고 하지 마세요. 음치라고 한다면 나는 아주 상처받을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도 심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음악들은 반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보사노바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라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뿐만이 아니라 곡도 아주 이 가사의 내용과 찰떡으로 만들어졌어요. 코드 진행도 뭐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엄청 복잡한 진행들로 꼬아서 만들어졌고요. 멜로디도 플랫9이라든지 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때려 박아놨어요. 이게 마치 내가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라든지 너네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어때? 그래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곡은 바로 원노트 삼바입니다. 말 그대로 원노트 삼바, 한 가지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바인데요. 한번 가사의 내용 먼저 같이 보실까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 딱히 이야기한 것은 없었죠. 나도 온갖 음들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음으로 된 삼바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한결같이 이 음으로만 삼바를 이야기해 노래할 거예요. 내가 마치 한결같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곡입니다. 이 노래 역시 정말 소름 끼치게도 멜로디와 노래 가사가 아주 찰떡이에요. 이 노래는 A, B, A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A는 한 가지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치 진짜 멜로디 자체가 나는 한 가지 음으로만 된 삼바를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B에서는 대비되게도 진짜 온갖 음계들을 다 사용한 멜로디를 만들고 있어요. 가사의 내용처럼 나는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하고 음도 많이 쓰고 다양하게 다 써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대단한 점은 한 가지 음으로만 된 삼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쳐주는 코드의 진행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전혀 유치하거나 어색하거나 단순하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아요. 이 곡 역시 내가 한 가지 음으로만 된 삼바를 만들었어. 하지만 온갖 테크닉과 음계들과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는 너보다 낫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건 참고로 제가 이번에 원노트 삼바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건데, 원노트 삼바의 첫 가사를 보면은 엘사키 에스치 삼비냐 페이트 누만 오타소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삼비냐예요. 즉 삼바가 아니라 쪼매난 삼바예요. 한 가지 음으로만 만들어진 이라는 뜻인데, 보사노바 자체를 삼비냐, 즉 쪼매난 삼바, 아기자기한 삼바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가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음악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가사와 멜로디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을 무언의 언어인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 또 멜로디와 코드 진행만으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정말 상상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걸 조빔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빔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곡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조빔의 대표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빠네마나 꼬르코바두, 쉐가지 싸우다지, 이런 곡들하고는 조금 가사의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작사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 드린 이빠네마, 쉐가시 사우다지, 꼬르코바두는 비니시우스 주모라이스라고 하는 시인이자 작사가가 작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곡은 바로 작사가 뉴튼 멘돈사가 지었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비니시우스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비니시우스는 진짜 시인답게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다면, 이 멘돈사는 조금 반항아적인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도 아웃사이더적인 면이 많았다고 할까요? 보사노바계의 최대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1960년도에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또 짧은 생이었지만 그것에 비해서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인터뷰를 하는 적이라든지 보사노바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없어요. 사람들과 즐기길 어울리는 되게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와중에 그 멘돈사의 가장 오래되고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곡의 작곡가 조빔입니다. 스탄 게츠와 질베르트가 싸웠을 때 중재를 했다는 그 일화도 그렇고, 이 얘기도 그렇고, 대체 조빔의 인싸력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보사노바를 이야기해봤어요. 보사노바가 항상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꽃노래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양한 보사노바의 매력 같이 즐겨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와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뭐 언제나 그렇듯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통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안녕.